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실의 시대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삶이 힘들 때마다 하는 것이 산책인데요. 산책을 통해 영혼의 샤워를 하고 힘든 일을 씻겨버리면 삶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산책하러 같이 떠나보시죠.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으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던 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 초연해지고 덜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20대에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소원해지면서 그들에게 서운한 적도 많았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연락을 점점 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는 물론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생활에서는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출근하기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랬던 제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한두 살 먹고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들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가급적 많은 것들을 단순화시키게 됩니다. 단순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기에도 모자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친구들과 연락하고 따로 시간을 내 모임을 하면서 지내기에는 제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아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싶어서 다들 잘 지내겠지 하고 관계를 놔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아예 그들과 엮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회피하기도 했고 모임 자체를 가지지 않으면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관계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건지 문득 외로움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에게 연락이 안 오거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비즈니스적으로 바뀌면 하루하루가 헛헛한 느낌이 들고 인생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지나온 내 인생이 부질없게 느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원인을 발견해서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문제일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고민을 해보니 서로 도움이 되지 않아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릴 때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비슷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적당히 만나고 흘러가듯이 지내고 그렇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만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딱딱하고 계산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이 도움이라는 게 꼭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즐거움, 기쁨, 웃음, 축하, 위로 등 감정적인 도움도 포함하고요. 그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에게 마음속 깊은 얘기를 다 털어놨는데요. 그 친구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지 듣는 둥 마는 둥 했을 뿐 아니라 나름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해줬던 말들이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 친구를 만난 건데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 커서 그 뒤로는 그 친구와는 연락도 뜸해졌고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원래 친구라는 것은 서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만나서 친해지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득을 떠나 이 친구를 만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 시간이 서로에게 이득이라 느껴져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업무 능력이 출중해서 배울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할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면 따로 모임을 주선해서 친해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항상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서 친해지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으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아야 건강한 인간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친해져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스스럼 없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고 즐거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웃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같이 즐거우면 됩니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아 힘든 사람에게는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알고 싶은 내용이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공유하고 삶이 버거운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건네주면 됩니다.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먼저 주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기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어줍니다. 내가 먼저 도와주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도움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감사해하지 않거나 무례하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걸러지고 다른 좋은 사람을 찾아 나가면 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딜 가든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좋은 사람과 잘 지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뿌듯해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높였다고 생각하는 게 어떠세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을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만 찾지 남을 먼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으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역설적인 이 문장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그걸 해주면서 지내면 인간관계가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 하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